우리 해보자 이제. 중간에 쉴 때도 여러분에게 줄 나의 작은 마음이 또 준비되어 있어. 작은 마음, 작은 마음을 항상 표현하려고 하고 있어. 작은 마음이라는 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준하는 안 왔으니까 어쩔 수 없고 우리 고려까지 다 읽었니? 좀 전달해주라고 그럴 걸 내가. 혹시 얘한테 고려까지 읽으라고 얘기해준 사람 있어? 얘기 좀 해줘. 그런 것 좀 안 왔어. 우리가 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7명이잖아? 다 친할 순 없어도 같은 목표를 하는 거니까. 준아야, 그러면 우리가 그거 한 건 기억나? 고려라는 나라를 배웠던 건 기억나? 네. 그럼 야 이든아, 고려 누가 세웠어? 고려요? 누가 배웠어? 고려 누가 세웠어? 고려. 배웠어요. 고구려 말고. 배웠어요. 그건 알지. 그러니까 좀 더 이게 한 단계 높아지는 질문이 얘 빠졌으니까 배운 건 기억나? 이거에서 멈추는 거지만. 또 배운 건 기억나요. 그렇지. 그럼 고려 전에가 뭐였어? 이런 것만 대충 기억하면 돼. 지금은 우리는 고려 전에 있었잖아. 고려 전에. 그거 신라 고구려 백제. 그치. 신라. 그치. 그걸 뭐라 그래? 네 글자로. 네 글자로 했잖아. 뒤에 두 개는 신라 맞아. 앞에 두 개가 있잖아. 그래. 통일신라. 맞아요, 뭐라. 그리고 통일신라 위에 뭐가 있었어? 한나야. 한나야. 휴대폰 그만 보고 책 좀 꺼내고 이제 우리 다 함께. 자. 노트 필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책을 컨닝하면서 한번 쓱 보면 내 목차라도 한번 펴서 보면서 내가 물어보는 걸 한번 대답하면 아주 쉽지. 네. 네. 어디 있었는지 그러니까 빨리. 통일신라 위쪽에 뭐가 있었어? 통일신라 위에 고구려가 있었나? 그건 아니잖아. 그거 남북국 시대. 그러니까 그 남북국 시대였던 그 북국이 뭐냐고. 북국 말고 북국. 미안해. 아직 얘기했어. 소리야. 그 미안하다고 했잖아. 남북국이라며. 왜 이렇게 친해? 남국과 북국 이게 있는데. 그 수전쟁. 고구려 수전쟁.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전이고. 고구려 당정쟁. 그런 거고. 신라의 당정쟁. 신라와 당전쟁. 그러니까 그거 말고 통일신라가 있으면. 발해의 공국. 제목 읽지 말고 막 장난치지 말고 이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발해잖아. 자, 발해는 누가 세웠지 우리? 대주형이 세웠잖아. 대주형이 어디 나라 사람이지? 중국. 발해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 아파. 발해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 아프고 발해를 세운 사람이잖아? 그럼 발해가 세우기 전에 어느 나라의 사람이었을 거 아니야. 고구려. 고구려 신라.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분의 1이니까 한번 찍어보라고. 이런 걸 한번 논리적으로. 고구려. 그렇지, 고구려지. 고구려 계승이 됐다는 거지. 그런 거 보면 고구려가 참 위대한 나라인가 봐. 그 다음 나라가 뭐였다고? 남북시대 다음에 고려였는데도 고려가 누굴 계승했다고? 고구려. 같은 줄에 써놨잖아. 고구려. 그치. 그러니까 더 중요한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알려주면, 나름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대학교 가거나 이러면 그 한자로 된 사료라는 거. 이거 사료. 여러분, 사료가 뭐예요? 사료. 여러분들이 급식을 사료라고 부르는 이런 또라이들도 있던데 그런 건 아니고 잘못된 거고, 사료는 뭐냐면 역사의 재료가 된다는 뜻이야. 역사의 재료. 그냥 역사사자 알지? 역사사자. 네. 몰라요. 한번 교양을 늘려봅시다. 알겠지? 재료하는 료자는 그냥 알아둬.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면 다 나와. 사료 검색해보면 이게 사자거든. 이거 쓰는 거야. 역사할 때는 이 앞에 역자 쓰고 역사가 되는 거고. 이게 어쨌든 내가 이 얘기도 했었어. 여러분들 이거 기억 안 나? 안 했었나? 안 했구나. 안 했으면 잠깐만 하고 넘어가면, 자 여러분들 이게 뭐야? 한자로 인.
이게 뭐야? 인구. 그러니까 사람의 입이란 이런 이게 따로 떼어내면은 그런 의미라는 네. 역사 사자. 아 진짜 아니 이게 합쳐진 거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뭐 이런 한자 되게 많아.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많은데 또 한자 시간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다는 거지. 사람의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게 역사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면 돼. 근데 이 사료에 보면은 고구려가 그 사료에 뭐라고 썼냐면 고구려라고 세 글자 쓰기가 좀 힘들잖아. 종이가 아까운데 그 당시에 종이가 되게 비쌌는데 그래서 고려라고 쓰기도 했었대. 그러니까 고구려가 본인들 고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른 용어로도 막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 고려라는 용어 자체가 막 되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세 글자 쓰기 싫어서 두 글자를 썼나 보다가 아니라 얘네들도 스스로를 그냥 이렇게라도 부르기도 했대. 나도 그것도 되게 놀랐는데 대학교 때. 아무튼 그렇고 자 이거 전에는 뭐였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오는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좀 배웠던 걸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자 이게 되기 전에 통일되기 전에 얘 통일신라고 이 신라가 있겠지? 자 뭐가 있을까? 신라는 누가 세웠다고? 박혁. 그렇지. 오 좋아. 예, 그리고 유일하게 아래서 안 나온 사람이 세운 나라. 아래서 안 나온 사람.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고구려 나오고 얘는 주몽이 세웠고 얘는 온조가 세운 거야. 물론 비류라는 또 다른 애가 세웠던 백제가 있는데 그게 얘한테 흡수를 당하기 때문에 뭐 그건 뭐 사치해두고. 자 이전에 뭐가 있었지? 얘를 맞아. 그리고 이 세 나라가 뭘로 발전했다 그랬지? 여기서 가야도 있었는데 가야가 안 되는 거 플러스 가야도 참고사항으로 가야도 있는데 CF는 너무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참고사항 참고로 가야도 있었다. 이때 600년까지 있었으니까 이 가야가 되지 못했고 이 세 나라만 했던 거 세 나라도 통일을 다 못했어. 신라만 통일했지. 이거 있잖아. 이거 부자세습 했던 거. 네. 부자세습이랑 그거 중앙. 뭐야? 부자세습이랑 그거 있잖아. 그거. 그러니까 그 중앙집권화. 이게 순간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있잖아. 중앙으로 권력 모으는 거. 근데 이게 중앙집권화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된 국가를 이 중앙집권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지방으로 관리를 보내고 그리고 귀족들이 되게 이때만 해도 혈연 중심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어떤 행정 단위나 이런 걸로 바꿨다는 거. 그런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 세부적인 건 모르겠지만 중앙집권이라는 게 그냥 왕이 관리를 지방으로 파견한 거라고 그냥 쉽게 생각해주면 좋아. 그런 걸 시작했던 요 두 가지를 한 국가. 네 글자로 표현했잖아. 네 글자. 띵띵띵 네 글자. 이거를 한번 이거는 책에 안 나올 걸? 내가 알기로 이게 책을 내가 샅샅이 읽어봤는데 이 책은 안 나와. 이 책엔 안 나와 이게. 근데 내가 이걸 굳이 설명을 해줬잖아. 가야를 설명하면서. 고대국가라는 거야. 고대국가가 얘네들은 된 거야. 근데 얘는 얘가 머물렀던 단계를 뭐라 그랬지? 이것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지만 맨날 헷갈릴 수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으니까. 자, 이것도 네 글자야. 고대 왕,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통일하자. 고대 국가, 고대 국가라고 하고 이것도 하면 연맹
국가라고 합시다. 연맹 왕국 내지 국가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고대 국가 내지 고대 왕국이라고 하니까 그건 뭐 왕국이든 국가든 뭐 그때 당시에 국가의 주체는 주로 왕과 그 귀족들이 주로 표방하던 그러니까 주로 중심이 돼서 했던 거고요. 이전에 연맹 왕국 여러분 되게 많았잖아요. 이렇게 쭈루루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요? 네. 한번 고구려. 그치 고구려도 있고 고구려보다 위에 있던 거 내가 북쪽에서 쭉 내려오면서 한번 써줬잖아. 부여. 그렇지 부여. 그러니까 부여가 왜 중요하냐면 고구려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역의 유민 이 어려운 말로 부역의 유민과 압록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 합쳐져서 고구려가 된 거거든요.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놨으면 나중에 학교 가면 절대 여러분들을 물론 안녕 유림아. 그러니까 일부 선생님들은 진짜 열심히 여러분들을 사일 지나오세요 빨리. 날씬하잖아 왜 그래? 빨리 와. 장난치지 말고. 괜찮아. 날씬하면서 왜 그래? 어쨌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더 유능하고 더 잘 가르치려고 하겠지만 노잼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리 한번 드러났으면 내가 저걸 들었었는데 라고 하면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들어주고. 그리고 고구려가 있고 두 개가 있었잖아요. 목적. 공유. 네, 그쵸. 옥저 동해 뭐 이런 거 그냥 이름만 한번 들어보면 돼요. 그냥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밑에 사만. 자, 사만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계랑 백제신라 이렇게 가야랑 매칭 시켜준 거 있잖아요. 그거 기억나요 혹시? 이르나? 사만이 이렇게 마한, 진한, 변한이 있는데 이거랑 고구려 빼고 백제, 신라, 가야가 매칭된단 말이야. 어떻게 매칭될까?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질문 속에 답이 있고 칠판에 답이 있다는 거. 어떻게 매칭이 됐을까? 1도 궁금하지 않아? 알고 싶지 않아? 근데 수업 들으러 왔잖아. 그럼 한번 들었던 내용 한번 복습해 보는 거는 좋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매칭이 된단 말이야. 알겠지? 마한 여러 왕국 중에 하나가 백제였어. 근데 그걸 다 통합해서 된 게 백제야. 그래서 된 게 뭐라고? 고대 국가야. 이 연맹 왕국들을 다 통합해서 된 게 고대 국가가 되는 거고, 지난해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연맹 왕국이었는데 다 통합해서 고대 국가가 된 게 신라. 근데 변화는 신라한테 망했다. 가야가 망했으니까 고대 국가로 형성을 못하고 연맹 왕국 단계에서 망했다. 이런 것만 알면 되고. 자, 우리나라의 역사의 최초의 나라 뭐라 그랬지? 고조선. 고조선이잖아. 자, 고조선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댔지? 역사 이전이잖아. 물론 우리나라는 고조선이 문자가 있었으면 세계 4대 문명이 되는 거야. 청동기 쓰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세계 문명으로 규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한자를 그대로 썼단 말이야. 그래서 고조선에 대한 기록들도 다 중국 사료에 나와 있는 걸로 우리가 아는 거야. 우리 독자적인 기록이 막 나와 있어서 아는 거는 삼국시대부터 알 수 있어. 삼국시대.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편찬한 삼국사기, 고려시대 때 편찬한 삼국유사, 뭐 개인 편찬이든 뭐 국가 편찬이든 뭐 그런 나중에 알면 되고, 그리고 조선시대 때 편찬한 뭐 고려사 전료 뭐 이런 거 있고, 조선왕조는 조선왕조실록이 있고 이런 걸 있어서 하는데, 고조선은 중국 측 사료에서만 나오는 거고, 고조선 앞에 그 시대를 선사시대라 그런다 그랬지. 기억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선사시대 다음이 뭐라고? 고조선부터 지금 우리가 딱 한 거 선사 말고 역사. 역사. 그래, 이렇게 정리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야? 지난 시간에 바로 직전에 배웠던 거. 고려에서 바로 직전에 배웠던 거.
고려에서 바로 직전에 배웠던 거. 고려에서 바로 직전에 배웠던 거. 전쟁한 거 안 배웠나? 우리 전쟁한 거? 한번 책을 펴보자 우리. 책을 읽어왔다고 하니까 다 함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 배웠던 게 무신직권기잖아, 그지? 그건 기억나지? 무신직권기가 82페이지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도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을 못하는 것도 있고 힘들어하는 것도 있어서 고작 나간 게 그 페이지랑 그 다음 두 페이지까지만 딱 나갔단 말이야. 그럼 읽어보자, 제목을. 무신직권과 밀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 다음 장. 그렇지. 여러분들 몽고의 침입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대몽항쟁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대몽항쟁의 뜻이 뭘까? 여러분 이거 딱 대몽항쟁 써있으면 이해가 돼요? 대몽항쟁. 이거 보고 한 방에 이해가 돼요? 진짜? 뜻이 뭐예요? 몽골이랑 싸우고 한 방에 이해가 돼요? 대몽 저항할 때 그거 하고 싸우다 뭐 이런 뜻이에요. 투쟁한다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은 워낙 인터넷 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읽을 때마다 항상 애들이 모를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자, 여러분들 거기 옆에 보면은 거기 보이잖아요? 1231년부터 1273년까지 84페이지 옆에 보면은 쭉 시간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결과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줘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몽고의 침입 이전에 뭐가 있었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앞장에서 무신직권기가 있잖아요. 무신직권기. 자, 이 무신직권기의 최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표현으로 따지면 꿀 빨았던 애들은 누굴까? 이런 표현은 안 쓰지만 최고로 금수저였던 애들, 무신직권기의 최고의 금수저였던 애들. 그러니까 그 무신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무신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줬잖아요. 무신을 100년 동안 여러 명이 계속 바뀌었는데 기억나요? 혹시? 그 앞 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그 도표 보이죠? 도표. 그 앞 페이지 도표 밑에 보면 사람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무신직권기 중심이 누구라고요? 왕을 제치고 무신이란 말이에요. 무신. 그 무신의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절대 그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무신이라는 거 자체가 절대 직급이 낮으면은 절대 이렇게 집권을 해서 다스릴 수가 없는데 중앙군 그러니까 개경근방이나 아니면 정말 변방에서도 큰 부대를 맡던 사람들이 개경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계속 변방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무신직권기 무신 반란을 일으킨 건데 이때 왕의 역할은 어땠을까요? 왕.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 무신 반란이 처음 일어났던 때 왕이 누구였죠? 혹시 기억나나요? 그 자막에서 봤는데 그 우리 PPT를 봤잖아요. 기억 안 나요? 안 날 수도 있죠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고 얘기했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의종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이건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도 죽을 수 있냐라는 이런 말똥말똥한 눈빛이 했는데 허리가 꺾여 죽었어. 꺾여서 이렇게
여러분 허리 꺾기 당해본 사람, 친한 형제 자매들에게, 여기서 친한 친형제 자매들에게, 근데 허리 꺾기를 이렇게 장난으로만 하지 정말 사람 죽으라고 허리를 꺾으면 진짜 죽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뻥이 아니에요, 뻥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게 허리가 꺾여서 죽었는데 그 허리를 꺾어서 이분의 허리를 꺾은 분이 누구냐? 그 도표 밑에 보면은 이의민이라고 보이죠, 여러분들. 도표 밑에 보이면은 이의민이라고 보이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죠?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감아 들었던 사람 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감아 들었던 분, 그분이 맡았던 역할,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반으로 접어서 죽인 거죠, 이 사람, 그 사람이 이 왕을.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몰라도 되지만 명종이라는 사람인데, 그 허리가 꺾여 죽는 걸 보고 왕이 됐으니까 기분이 어땠겠어요? 당당했을까? 나 왕이야!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게 못했겠죠. 그게 언제까지 이어졌다고요? 이 몽고 침입이 끝나고 맨 마지막 왕이 고종인데, 맨 마지막 왕은 아니고 무신집권기를 거의 끝내는 왕이 고종인데, 이때까지가 100년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1270년이에요. 왜 1270년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냐? 바로 다음 페이지 한 번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몽고의 침입과 대몽항쟁에서 도표에서 보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여기서 도표라는 게 이 옆에 이 시간 순서 있죠? 시간 순서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영훈이고 민서가 밑에서 두 번째 항쟁 시작 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때 6월 이때 개경으로 환도를 해요. 어디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한단 말이에요. 강화도에서. 강화도는 왜 갔을까? 거기는 말 타고 못 가니까. 그치. 말 타고 못 가서 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게, 이때 당시에 원나라 수군이 어땠냐? 원나라는 수군은 없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남송을 아직 정벌하기 전이어서 그랬지, 만약에 이때 남송을 정벌했으면은 남송에는 배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잘 만드는 사람들한테 말과 사람을 실어서 강화도로 갔으면 이 사람들 그냥 이제 아작 났겠죠. 근데 이때는 아직 그런 배 잘 만드는 사람이 이 몽고 사람들에게는 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막,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랬던 거고,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가는데 왜 갔을까요? 싸우러 들어간 강화도에서 나왔어요. 맞나요? 싸우러 들어간 강화도에서 왜 나왔을까? 싸우러 들어갔는데 나왔어. 왜 나왔을까? 질문에 답이 있다니까? 그만 싸우라고. 그만 싸우려고. 그러면 자, 그만 싸우려고 그랬겠죠? 누가 그만 싸우려고 그랬을까? 몽골. 그러니까 몽골은 적이고, 얘가 어떻게 보면 적이고, 고려 입장에서는, 자 여러분들, 무신이라 그랬죠. 무신이 왕을 윽박지를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뭐죠? 칼이잖아요. 그러면 싸우자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무신들은 계속 싸우자고 했단 말이에요. 계속 싸우자. 계속. 근데 계속 싸우면 누가 힘들어요? 최고 무신 집권자들이 힘든 게 아니라 그 밑에서 있는 대다수의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 맨날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굳이 싸워야 되겠냐, 적당히 좀 화해하고 살자. 이게 화친 및 화해를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무신 중에서도 일부 특정 가문이 계속 집권했다 그랬잖아요. 그 가문이 뭐였죠, 여러분들? 네, 최씨 가문이었잖아요. 이 최씨 가문이 계속 집권을 하니까 무신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좀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약간 좀, 그리고 이 최씨라는 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집권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사람이 역량이 있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부자 셋을 가진 최고의 단점. 아들이 아빠보다 못하면은 권력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시절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안 좋은 애들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안 좋은 애들이 권력을 승리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라를 정말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최씨 정권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다른 무신이 보기에도 저건 좀 아닌데 라는 짓거리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거를 느끼고 있을 때 왕이 또 다른 무신과 결탁해서 얘네들을 없애고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나왔죠. 이때 고종의 아들을 원나라한테 항복하려고 보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다? 여기 나오잖아요. 공민. 아니죠. 자, 제가 시간 순서표를 계속 보라고 했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삼별초의 항쟁 앞에 바로 그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원에서 귀국한 태자 즉위 원종이잖아요, 그죠? 이 원종이 항복을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몽골에 대해서 좀 알아요, 여러분들? 징기스칸은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왕 이름 들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칸으로 끝나는 애들. 근데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이 우리나라 이 몽고 침입 뒤에 있었던 원 간섭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섭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몽고 혹은 이런 이 중에 나중에 바뀌는 원나라의 칸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원종과 관련이 있고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들 쿠빌라이 칸. 이 사람 이름 정도는 꼭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하나만 얘기를 해주면 이 무신 집권기가 얼마가 갔다 그랬죠? 100년이죠. 이 원간섭기가 몇 년이었을까요? 200년. 200년 뭐 길게 보면 200년일 수도 있어요. 침입까지 다 합치면. 근데 이게 짧게는 80년, 길게는 120년까지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80년을 관통하는 핵심이 이분이에요. 되게 유명한 분이어가지고 뭔가 네 이분이 뭘 했냐? 제가 이분을 묶어서 기억해달라 그랬잖아요. 묶어서 펜이 안 나와서 미안해요. 뭐가 안 보여요? 몽고 침입 옆에 원 간섭기요. 원 간섭기. 잠깐만요. 펜이 부서져가지고 당황스럽네. 원 간섭기고 80년에서 100년 갖고 이분한테 항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가 진짜 시기가 적절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알아요? 유목 민족의 습성? 걔네들은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애들이 후계자를 이어서 가거든요. 이때가 하필이면 얘가 쿠빌라이 칸이면 왕족일 거 아니에요. 왕족이었는데 왕족들 왕자들 사이에서 막 전쟁할 때였어요. 근데 때마침 전쟁 중이던 국가에서 수많은 왕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전쟁한 1, 2, 3, 4, 5, 6, 7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왕자였던 쿠빌라이 얘한테 가서 항복을 하니까 홍보 효과가 되게 좋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로 세력을 경쟁하고 있는데 국외에서도 나를 인정한다라는 식의 그때 당시에는 뭐 자랑할 게 없잖아요. 똑같이 왕자들이고 똑같이 군대 있고 하는데 얘가 항복을 하니까 얘가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오. 그리고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도 고구려를 표방하고 그 고구려가 중국과 엄청 박터지게 싸워서 몇몇 나라도 그러니까 수나라는 멸망했고 당나라도 되게 힘들었다 이런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런 걸로 막 홍보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기기 힘들었던 그런 나라를 잇는 애들을 내가 항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정말 하늘이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지네들끼리에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전쟁을 했죠. 말로 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박터지게 싸웠는데 그래서 싸우는 와중에 그런 홍보 효과까지 있으니까 얘가 마지막에 승자가 돼서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고 되게 고마웠을 거 아니에요. 항복을 해준 게. 그래서 내려준 약속이 있어요. 약속. 고려한테 해준 약속. 고려한테 해준 약속. 요것만 기억해주면 좋아요. 요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그 원간섭기라는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얘를 나중에 스스로 부르기를 세조라고 부르거든요. 원세조 쿠빌라이 칸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원세조라고 하는데 얘가 약속해줬다 그래서 세조 구제라고 불러요.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여기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조 구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고려를 고려로 내버려둔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려를 내버려둔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몽고의 풍습을 보면 몽고는 여러 나라를 침략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지금 지도를 잠깐만 추락해서 그려보면 한국이 여기 있으면 좀 되게 추락해서 그려 한국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대륙이잖아요. 유라시아 대륙. 그러면 몽고가 어디까지 먹었냐면 이렇게 이만큼이 몽고였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유럽이고 그러니까 서유럽이고 여기가 동유럽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엄청 많은 나라를 점령했는데 모든 나라를 없앴어요. 나라 예를 들어 뭐 영훈이가 세운 뭐 영훈 국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리고 제가 세운 정표 국가가 있었는데 몽고가 침략을 하면 몽고 그냥 직할령을 만들고 이 나라를 다 없애버렸는데 세조구제의 핵심은 뭐냐면 고려라는 나라를 되게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요? 부마구.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분 나쁘게 보면 한없이 기분 나쁘게 볼 수 있는데 기분 좋게 보면 한없이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부마가 뭐냐면 그냥 쉬운 말로 사위가 되는 거예요. 사위. 누구의 사위? 얘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자, 얘의 사위가 되는데 그게 가진 의미가 뭘까요? 동맹. 그쵸, 동맹이고 고려를 지켜준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전 시기와 비교해 봤을 때 이전 시기에는 왕은 뭐였다고요? 무신에게 허수아비였다고요. 허수아비였는데 왕을 지지해주는 세력이 생겼는데 힘이 얼마나 했다고요? 이렇게 컸다고요. 이런 잠깐 관련 사료를 잠깐 보자면 사진을 잠깐 보자면 여기서는 안 나오는군요. 자, 위에 보시면 그 84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금나라가 보이잖아요. 금나라 위에 몽고가 보이죠. 지금은 지도가 잘려 있어서 그런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동유럽. 여러분 동유럽이 어딘지 알죠? 헝가리까지 간 거예요. 요즘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런 데가 그 뽀뽀나 청춘이나 이런 데에서 여행 그런 예능에서 되게 가보고 싶은 곳으로 뜨는데 되게 멀잖아요. 거기서 가는 것만 봐도 예능에서 봐도. 근데 그 먼 데까지 말 타고 가서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가 왕이랑 소위 말해 한 집안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장점이 뭐겠어요? 장점. 힘이 세요. 힘이 세지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허수아비라는 표현은 참 그렇지만 허수아비에서 조금 더 왕권이라는 게 조금 생기게 돼요. 언제? 아이러니하게도 뭐 할 때? 원이 간섭할 때. 원이 간섭하는 이 시기가 되면 왕권이 무신집권기보단 세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왜 세졌다 그랬죠? 왕권이? 무신집권기보다 왜 세졌다고요?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봐야 돼요. 누구 때문에 세졌다고? 누구 때문에? 사위가.
그러니까 원나라, 그러니까 이게 몽고가 나중에 원이 되니까 그냥 원나라라고 편하게 부를게요. 원나라의 사위가 돼서 권력이 세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사위. 그러니까 사위니까 즉 원나라에서부터 권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선 지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조악하게 그린 이 지도를 항상 얘기를 들어보면 고려 개경이 여기였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고려 개경, 그리고 중간에 중국 영토로 들어가면 심양이라는 지역에 심양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권력이 원나라부터 나오는데 원나라한테 가까운 게 좋을까요? 안 가까운 게 좋을까요?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운 게 좋단 말이에요. 한 발자국이라도.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한반도 안에 개경에 있는 고려 왕보다 원나라에 가까우면 좋잖아요. 원나라의 수도가 지금은 베이징이었는데 베이징으로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게 베이징 이쯤이고 심양이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가 더 좋았을까? 그러면 고려 왕보다 심양 왕이라고 고려를 다스리진 않지만 큰 원나라 제국이다 보니까 여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황제 밑에. 그래서 심양 왕에도 이 고려 사람이 가서 왕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쿠빌라이 칸, 이 몽고에서 왜 이 간섭한 애들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얘네들이 했던 황실 귀족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결정하면 왕도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참 신기한 게 왕을 예를 들어 제국이고 되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왕을 결정하는 게 예를 들어 이게 귀족 회의 멤버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해서 다수가 지지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되게 좀 획기적이죠. 근데 여기에 이거를 쿠릴타이라고 부르는데 그 귀족 회의의 멤버에 심양왕도 고려 사람이 한다 그랬죠? 물론 부마국으로 해서 피가 좀 섞이긴 했지만 고려 왕도 쿠릴타이의 멤버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되게 큰 제국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국가인데 그 국가를 하는 거에 2명이 고려인이었으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제국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되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 뭐라고요? 제국을 경영하는 거, 그러니까 운영하는 거에 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독자적인 이런 권력이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했잖아요. 고려 왕이 아직까지는 무신한테서 벗어나긴 했는데 원의 간섭을 계속 받으니까 본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고구려를 뒤를 이어서 나는 이 땅을 지배합니다 라는 그런 정체성이나 그런 독자성 같은 게 많이 훼손됐겠죠. 그쵸? 그런 거를 좀 함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봐서 되게 힘들 용어가 딱 하나, 둘, 셋, 4개. 요거가 나오는데 요거를 좀 이어서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심양왕 이런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고려 왕이 여기에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고려 왕도 어떻게 보면 황제를 세우는 거에 기여를 하면 그만큼 더 권력이 세지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본인의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좋은 점도 있었지만 자, 책을 봅시다. 책을. 자, 또 한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85페이지 다음 페이지, 86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왼쪽 옆에 이 쿠릴타이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쿠릴타이가 뭐라고요? 네, 원나라 귀족회의예요. 원나라 귀족회의. 그것도 무슨 귀족회의? 황실. 그래서 그러니까 황제를 설정하는 황제를 설정하는이 아니고
황제를 투표까지는 아니지만 결정하는 그런 권력이 있던 데고 거기에 고려 왕이 멤버가 될 수 있었다. 뭐 때문에? 세조구제로 약속한 부마국이란 지위 때문에. 아시겠죠? 그거를 조금만. 사실 세조구제도 조금은 어려운 용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볼 수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중학생들도 가르쳐 봤었거든요. 그 방과후 그런 거에서 그때 보니까 이 단어들은 나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탐구학습이나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한 번씩 들어가지고 거기서 약속했던 게 부마국이고 부마국이 되면서 얻을 수 있었던 혜택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네? 그 힘이 뭐라고요? 그 힘의 배경이 되는 거. 고려라는 나라가 유지가 된 거예요. 실체가 없이 걔만 힘을 실어준다고 이게 힘이 실리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를 지지하는 일정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몽고는 침략한 나라를 다 없애버렸는데 침략을 했지만 고려는 그 독자성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알죠? 그 정체성 고려인이 고려인인 이유는 많이 훼손됐지만 고려라는 이런 껍데기만은 남아있었다는 거죠. 자, 얼마나 훼손됐는지를 책을 통해서 조금만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자, 부마국이 되기 위해서 했던 자세한 과정을 한 번만 우리 알아보도록 하죠. 자, 8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 한 번만 위에서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쭉 읽고 왔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첫 번째 단락에서 뭐라 그래요? 86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서 단락 전체가 뭐라고 얘기해요? 문장을 읽지 말고 핵심 내용. 제가 지금 알아보려고 했던 게 그거잖아요. 왕의 권위가 떨어졌어. 왕의 권위가 계속 강화됐다고 하지만 일정 정도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이유가 뭐다? 왕이 계속 바꿔서. 그쵸? 이게 거기 써있잖아요. 원이 계속 바꿨는데 왜 바꿨을까? 마음에 안 들어서. 왜 바꿨을까? 마음에 안 들어서. 당연한 거고 마음에 안 들어서 당연한 건데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 라는 걸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거들. 근데 여기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 나오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원나라가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 라고 하는데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밑에 단락을 읽어볼게요. 밑에 단락에도 일정 정도 추리할 수 있는 답이 나오는데 왕이 되기 전에 뭘 했다고요? 왕이 되기 전에 뭘 했다고요? 원나라에서 자랐다고 그랬죠. 결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혹시 유학 갔다 온 사람 있어요? 한 달 이상 외국 여행이나 유학 갔다 온 사람 혹시 일주 이상 2주 정도도 괜찮아요. 갔다 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갔다 온 거 있잖아. 한 달이나 두 달이라도 한 달이라도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들은 느낄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어때요? 재밌어요? 사람이 한 달쯤 되면? 한 달만 돼도 외롭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너무 좋아. 나 한국 절대 안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멀리 나와서 본인 주변에서 지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왕이 될 때 안녕 너 여기서 잘 살아 하고 가겠어요? 아니면 같이 가겠어요? 왕이 됐는데 같이 가겠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왕이 임명이 돼서 내려올 때마다 임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다음 왕으로 될 때마다 왕과 같이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몇 명이나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7명. 그러니까 충렬왕 때부터 그 밑에 보면은 충렬왕 때부터 공민왕까지 7명이 계속 결혼을 하는데 그 왕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A라는 왕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B왕이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A왕의 사람들이 이미 실권을 잡고 있죠? 왕만 바뀌는 거잖아요, 왕만. 그러면 B왕과 B왕 측근들은 이 둘이 A왕은 없고 이 측근들과 요렇게가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엄청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그 연표나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게 또 여기 또 나오죠. 여기 안 나오는구나. 여러분들 그 역사책이나 이런 거에 보면 뒤편에 왕의 순서가 나오는데 고려 이 시기 원간섭기에는 왕의 재위 기간이 2개씩이에요. 왜? 한 번 왕이 됐다가 원나라에서 너 왕 하지마, 신양으로 들어와, 그러면 신양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아들이 왕이 돼서 내려왔다가 다시 원나라가 너 왕하러 내려가, 그러면 신양에서 고려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과정이죠, 이 과정. 왕이 갔다가 오면 또 한쪽은 왕이 한 번씩 없어지는 거예요. 얘가 한 번 없어졌다가 B가 한 번 없어졌다가. 알겠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계속 이 인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A는 A 스타일대로 정치를 하고 싶었겠죠? 왕이니까. 근데 갑자기 B라는 왕이 와서 B 스타일로 막 하다가 갑자기 또 끌려가요. 그리고 다시 A라는 왕이 와서 다시 A 왕 스타일로 하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왕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여러분들? 충. 누구한테 충성? 원한테 충성하자는 의미예요. 되게 좀 슬프죠. 왕을 하는 이유가 원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왕을 하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은 그 의미가 좀 되게 슬프죠. 왕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나 왕하고 싶어 이런 생각 가끔씩 하잖아요, 그죠? 세상 만사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더 충격적인 걸 알려주면 이때 왕은 이때 왕 아니어도 그렇지만 왕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걸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80년에서 120년 정도, 길게 보면 120년, 짧게 보면 80년 간섭을 받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겠죠, 여러분들. 어려운 말 딱 2개만 더 배울게요. 오늘 어려운 말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유행했던 게 몽고풍이에요. 몽고풍. 이 몽고풍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샤브샤브 좋아하나요? 샤브샤브? 샤브샤브? 감흥이 없구나. 샤브샤브 싫어하는구나. 뭐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 에? 맛있는데. 좋아해요 혹시? 그게 몽고에서 들어온 몽고풍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순대 알죠? 순대, 족두리, 연지곤지 다 몽고풍 이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고려양이라고 해서 고려의 문화가 몽고에서 되게 유행을 해요. 왜? 쿠데타의 회원이니까 황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어? 황실 멤버로 들어온 애가 빠르게 하고 온 거예요. 괜찮네? 나도 저걸 해볼까? 라고 하면서 이 귀족들에게 유행이 된 거예요. 몽고풍 역시도 귀족에게 유행이 됐죠. 고려에서 높은 사람들한테 유행이 되긴 했지만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문화 교류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거. 그거의 대표적인 게 샤브샤브고, 이거 제가 들었어요. 설렁탕이죠, 설렁탕. 설렁탕도 몽고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려 양으로 간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그냥 넘길게요. 그냥 고려 양이라고 해서 우리 것도 같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의 생활에 영향을 주니까 이걸 얘기를 한 거고. 자, 이 원간섭기가 여러분들 계속됐을까요, 여러분들? 아니요. 무신집권에서도 내부 분열이 일어났듯이 이 원간섭기도
오늘은 딱 11시부터 한 10분 정도 쉴게요. 아시겠죠? 5분만 더 할게요. 지금 54분인데. 원간섭기를 끝내고 싶었겠죠, 누군가는. 왜? 왜 끝내고 싶었을까?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왕을 끝낸 왕이 누구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원간섭기 원간섭기의 고려 다음 페이지. 원간섭 하의 고려에서 다음 페이지. 누구라고요? 그 왕이 공민왕이에요. 참 이분도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사셨던 분인데 일단 여러분들 춘자가 안 붙었죠? 춘자가 안 붙었죠? 그거부터가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원과의 거리를 유지했다.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얘는 부마였을까요? 아닐까요? 아니. 아까 전에 얘기해줬잖아요. 맞아요. 아니. 맞아요. 얘도 부마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어요. 그 위에 읽어보면 나와요. 얘까지가 부마고 얘가 부마였는데 얘가 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는 아니구나. 얘도 주변에 저런 상황, AB와 같은 저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런 상황. 같이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얘는 같이 데려온 애들이 금방 죽어요. 다. 이게 죽었다는 게 막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하나만 얘기를 해주면 이 죽었다는 표현이 요즘에는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냥 죽은 거잖아요, 그냥. 근데 이런 황실이나 귀족 사람들이 죽었다는 표현은 그거예요. 암살일 수도 있고 독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그렇게 적으면은 누가 암살이고 이런 걸 다 적으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의미가 막 좀 되게 슬퍼지잖아요, 그죠? 누가 누구의 갈등만 기록되고 그러니까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병사도 물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죽고 얘가 또 개혁을 하기 위해서 등용했던 사람이 있는데 스님이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이름이 뭐냐면 신돈이었어요. 신돈 말고 신돈이었는데 이 신돈이 뭘 했을까? 여러분들 나오는데 여기 같이 우리 읽어봤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영상을 쭉 보고 다시 또 할 거예요. 이 신돈이 했던 거 나오잖아요, 거기. 안 읽고 왔어요? 여기 안 나오네? 네, 이분을 통해서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이긴 한데 나중에라도 이 이름은 꼭 한번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나와도 글씨가 안 써지고 안 나와도 글씨가 안 써지고 참. 자, 원간섭기에 여러분들 권력은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원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려 왕만 원이랑 친했을까요? 고려 왕만? 아니. 고려 귀족들도 원이랑 친할 수 있잖아요, 몽고말 잘하면,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원나라 황제의 부인이 내 여동생이에요. 그러면 고려 왕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고려 왕은 사위예요. 그리고 내 여동생이 낳은 애가 황제가 됐어요.
난 어떻게 될까요? 내 지위는 고려왕보다 낮을까요? 높을까요? 높아요. 높죠. 황제의 혈족이 되는 거잖아요. 외삼촌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미쳐 날뛰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뭐다? 기철, 기원 형제예요.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인데 이 두 명 형제가 뭘 했냐면 여러분들 그런 강 알아요? 그 금강? 금강 알아요? 금강? 그리고 또 남한강, 북한강 알죠? 그런 강 그리고 또 태백산맥 여러 산맥들 알죠? 노령산맥, 차량산맥 뭐 이런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좀 들어가서 그런 걸 기준으로 지네 땅을 이렇게 구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막 빼앗고 고리대로 막 어쩔 수 없이 넘길 수 없게 만들고 막 하면서 각종 것들을 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황제의 외삼촌인데 네가 뭔데라는 관점이 평소에도 나오다 보면 고려왕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래도 왕인데 굉장히 나빴겠죠. 근데 게다가 공민왕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어디서 나고 자랐다고요? 베이징 수도에서 자랐는데 이때 반란이 엄청 심하게 일어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반란을 원나라가 진압 못하는 걸 알고 내려와서 얘를 시켜서 개혁을 시작하고 또 얘네들을 이른바 그러니까 사망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얘네를 사망시켜버려요. 근데 얘네들을 사망시키면은 공민왕은 뒷감당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사망시키는 것까지는 뒷감당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왕에서 밀려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원나라에서 반란이 계속 진압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원나라랑 싸우던 반란군이 고려로 들어와서 고려가 힘들게 되는데 붉은 바지를 입었다 그래서 걔네들을 홍건적이라고 해요. 홍건적. 홍건적의 침입 때문에 이런 개혁들 얘네들을 어려운 말로 원나라의 부하다 해서 부원 세력이라 그러는데 부원 세력도 부셔버리고 이걸 세워서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봐요. 땅이랑 백성을 변화시킨다. 바르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땅이랑 백성을 바르게 변화시킨다. 아시겠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바르게 변화시켜요? 얘네들이 다 갖고 쥐 흔들었으니까 원래대로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그거를 요거라고 하는데 요거도 만들어서 했는데 이렇게 죽인 애들도 있었지만 항상 말하지만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의 반발 플러스 홍건적의 침입 때문에 이런 개혁의 시도들이 정말 체계적이고 완벽하고 이게 끝까지 추구되진 못하지만 여러 개혁 시도를 해서 이름이 뭐라고요? 충자를 떼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제 작은 마음을 한번 또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젤리 좋아하나요? 네? 자, 이렇게. 제가 이게 또 하리보 좋아해가지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싫어하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아침도 못 먹고 왔는데 지금 먹어도 되고 너무 졸리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게임에서 하는 거. 게임에서 뭐가 나오는데? 알려줘, 같이 알게. 그럼 나 이거 그냥 만났을 때 아직 있잖아. 나 신생도 만들었거든. 신분도 적어줘요. 내가 신분이라는 사람도 알아두면 좋아요. 왜요? 네? 얘기했잖아요. 네? 나 오늘
이상장 놀수 잘했네. 몰라 나 원래 부천 가려고 했는데 이상구가 노래가 없대서 올라가는 거 같을 안 보여서 못 썼던 거구만 그동안. 그럼 앞으로 나와서 한다고 하지. 이제